늦은 가을밤 하노이. 고풍스러운 거리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낙엽 향기와 서늘한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스샤르스의 응우엔 호황은 트럭 운전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무거운 어깨를 하고 낡은 재킷을 고쳐 입으며 야간 근무를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트럭이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이끼 낀 벽을 비추며 황량하고 외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골목을 지날 때 호황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고양이 울음소리와는 달리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걱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호황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상자 안에 야위고 허약하며 창백한 피부를 가진 두 명의 갓난아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기는 거의 숨을 멈추고 있었고 마지막 도움을 청하는 듯한 흐느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호황이 외쳤습니다. 그의 체온의 아이들은 희미하게 움직였지만 숨은 여전히 가냘팠습니다. 망설임 없이 호황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아이를 바라보며 그는 아이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황은 차로 달려가 두 아이를 앞좌석에 태우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무시한 채 속도를 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호황은 응급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의사들은 재빨리 두 아이를 받아 응급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호황은 밖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굳게 닫힌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아이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약해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호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안도감은 곧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누가 아이들을 돌봐줄까? 기다리는 동안 호황은 두 작은 생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는 중환자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고통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추운 밤에 무자비하게 버려졌는데 아무도 입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요? 호황은 주먹을 꽉 쥐었고 막연한 결심이 머릿속에 번뜩였지만 앞으로의 길이 너무나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에 감히 더 멀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호황은 병실 밖 대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서로 꽉 얽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세게 쥐어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고단한 얼굴을 비추었고 나이와 피로로 인한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호황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호황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란 씨,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두 아이는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매우 약합니다. 의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약간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결책이요? 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입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겠지만 함께 양육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호황은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들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헤어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호황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황 씨, 당신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큰 결정입니다. 두 아이를 입양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활 조건, 재정, 그리고 시간까지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호황은 침묵하며 유리창 너머의 두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고 이후 동반자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트럭 운전만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호황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심인가요? 호황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제가 아이들을 입양하겠습니다. 라는 망설였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양에는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 생활 조건, 그리고 부모 교육 과정 이수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과 같은 독신 남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황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호황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셔서 절차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은 지쳐 보입니다. 호황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대기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험난하고 긴 여정이 펼쳐질 것을 알았지만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호황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황은 중환자실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안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침대를 뚫어지게 그 안에는 며칠간의 치료 끝에 NGC 린과 민관이 잠들어 있었고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은 발그레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가 점차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들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황은 사회복지기관 사무실에서 란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가 단정하게 정돈된 작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엄격하면서도 이해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황 씨. 앉으세요. 라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황은 의자에 앉았고 등은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입양하려면 양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우리는 당신의 생활 환경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과 재정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황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는 그에게 서류 묶음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양부모 교육과정 일정입니다. 영유아 돌보기, 영양,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 방법까지 모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호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호황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밤에는 양부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기저귀 가는 법, 분유 타는 법, 심지어 아기 울음소리를 구별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의 좁은 새방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집 한쪽 구석은 두 아이를 위한 아기 침대를 놓을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저귀, 분유, 아기 옷으로 가득 찬 작은 선반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황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한 비율로 분유를 타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위층에 사는 이웃타 아주머니가 큰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호황 씨, 두 아이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 아주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 딸이 입던 옷인데 아직 쓸만해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호황은 그녀의 손에 들린 옷봉지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만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당신과 같은 남자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호황은 문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따뜻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이처럼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빵 사람들 중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호황이 복도를 지나갈 때 나이 많은 이웃인 레아 주머니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가난하고 독신인 남자가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호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지만 마치 칼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를 좌절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호황은 점차 두 아이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커다란 눈과 귀여운 미소를 가진 엔지 실리는 미네 이치커는 더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가 안아줄 때마다 그의 손가락을 꼭 잡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느낌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아이가 모두 잠든 후, 호황은 침대 옆에 앉아 두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두 아이의 눈빛은 그에게 강렬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게. 약속해.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희미한 빛이 호황이 책상 옆에서 잠든 작은 방을 비췄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미네이치칸의 울음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호황은 눈을 비비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엔지씨 리네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미니宽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호황은 속삭이며 민宽을 안아 올리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콴이 열이 나네. 지체할 시간이 없어. 호황은 서둘러 옷을 입고 수건으로 미니콴을 감싼 후 엔지 실린을 깨웠습니다. 그는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새방에 그의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호황은 미네이치 콴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엔지 실리는 그의 옆에 서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동그란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동생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돌봐주고 계시잖아. 호황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약을 투여했고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호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NGC 린을 데리고 미니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 개의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인 채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아들을 보자 호황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민관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힘내야 해. 아빠랑 누나가 여기 있잖아. 아무도 널 버리지 않아. 호황은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호황은 민에이치관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약값, 병원비, 그리고 기타 지출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호황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NGC 리는 얌전히 혼자 놀거나 아빠에게 물을 마시라고 상기시켜주는 등 아빠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관이 잠든 사이 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호황은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해 퀭한 눈을 하고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황 씨, 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호황은 고개를 들었고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란 씨. 단지 모든 것이 조금 버거울 뿐입니다. 란은 그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미네이치관의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앞으로 몇 달간 두 아이에게 분유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호황은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황 씨,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호황은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한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병원에서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관은 퇴원했습니다. 새방은 다시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는 추가 수입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으로 인해 호황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호황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희미한 병실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호황 씨, 괜찮으세요? 익숙한 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황은 눈을 깜빡였고 란과 아주머니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과로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제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라는 진지한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호황은 한숨을 쉬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란 씨가 연락한 자선단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덜 힘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호황은 두 여성을 바라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간 호황은 지역회사의 창고 관리라는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덜 힘든 일이었고 두 아이를 돌볼 시간도 더 많았습니다. 매일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호황은 항상 NGC 리닉과 미니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두 아이의 밝은 눈빛은 그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황이 아이들의 옷을 개고 있을 때 NGC 린이 갑자기 다가와 손에 낙서가 가득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저랑 큰 동생이에요. 아빠를 위해 그렸어요. 린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호황은 종이를 받아들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NGC 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 그 순간 호황은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이가 곁에 있기에 그는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호황이 NGC 리니치과 민권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빠는 정말 잘 해내셨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리느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홍하 초등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황은 긴장으로 손바닥이 땀에 젖은 채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앞줄에 앉아 자신에게 미소로 격려를 보내는 리니치과 콴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황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NGC 리니치과 미네이치 콴의 아버지 응우옌 호황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족, 특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황은 그 운명적인 밤, 인적 드문 골목에서 두 아이를 발견했던 일, 아이들을 돌보려 애쓰던 힘겨웠던 초창기,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랑, 희생, 그리고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황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호황은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네치와 콴은 무대로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짱이다. 리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콴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담회는 기대 이상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호황의 이야기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고 많은 단체와 개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비영리 단체는 그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황은 의자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제잘거리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 가득 행복을 느꼈습니다. 호황은 사회와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유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황은 확신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호황의 작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코니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호황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내는 그릇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삶에 익숙해졌지만 두 아이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 살면서 때때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NGC 리느는 이제 하노이의 한 대형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네이치 콴은 중부 지방을 자주 출장 다니는 재능 있는 젊은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호황은 드문 휴일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막 커피를 따르고 창문을 열어 집 앞의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황은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NGC 린과 민콴이 서 있었고 둘 다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놀라셨죠? 리니즈는 외치며 달려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미네이치 콴은 뒤따라와 호황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코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왕은 몇 초간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아빠를 놀라게 하는구나. 어서 들어오렴. 아빠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단다. 세 사람은 금세 식탁에 둘러앉았고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네이치과 쿼는 호왕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 프로젝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극복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또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린이 말했습니다. 또 뭐니? 호왕은 웃으며 짐짓 의심하는 척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쿼는 웃으며 일어나 창문의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에는 호왕의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작은 선물과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호왕 아저씨, 생신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자 축하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왕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껏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티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친한 이웃이나 아주머니는 예쁘게 장식된 큰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홍하 초등학교 교장2 선생님도 싱싱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호왕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투 선생님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호왕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방안을 둘러보았고 가슴 가득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린이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 생신이기도 하지만 저와 宽이 아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저희를 키우셨고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대표해서 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미네이치 宽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호왕에게 건넸습니다. 호왕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응우엔 호왕 가족,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왕은 팔찌를 바라보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리네이치와 宽을 꼭 껴안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항상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호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희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리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오세요. 호왕은 놀랐지만 딸의 말대로 했습니다. 리네이치과 宽은 각각 아빠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호왕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꽃이 만발한 정원 안에 있는 작고 예쁜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호왕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빠께 드리는 집이에요. 아빠가 편히 쉬시고 나무도 가꾸고 물고기도 키우고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민宽이 설명했습니다. 호왕은 집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고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아빠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호황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고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온갖 꽃을 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그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차를 마시고 꽃을 감상하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NGC 리네이치과 미네이치 쿼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호황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NGC 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해요. 린은 전화기 너머로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황은 깜짝 놀랐고 이내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우리 딸 축하해.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니? 아빠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정말 착하고 사려 깊고 저를 사랑해줘요. 만난 지 2년 됐고 제 인생의 남자라고 확신해요. 린 씨는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아빠도 기쁘다. 언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니? 호황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올해 말쯤 하려고요. 아빠도 일찍 오셔서 저희랑 같이 준비해 주세요. 린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꼭 갈게. 호황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호황은 딸의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미네이치콘과 함께 린이 이 아늑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던 옛집을 청소하고 장식했습니다. 호황은 또한 딸이 좋아할 만한 진주 목걸이를 결혼 선물로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네이치의 결혼식 날, 호황은 일찍 일어나 직접 꽃을 꽂고 집을 장식했습니다. 꽃으로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을 보며 그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네이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그 성스러운 순간 호황은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호황은 거실에 홀로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마침내 완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미네이치콘도 출장 중에 만난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두 남매는 모두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아내의 기일에 호황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행복을 찾았소. 당신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소. 호황은 몸을 돌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삶이 어떻게 변하든 사랑과 가족 간의 유대는 영원히 가장 소중한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호황의 작은 집은 행복한 가정의 상징이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하와 흐엉은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가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고아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자선단체인 미나 희망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고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기를 바라 흐엉이 덧붙였습니다. 민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두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와 흐엉이 준비한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민 씨는 자신이 꿈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구석, 햇살이 가득한 실내, 평화로운 분위기의 집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 씨가 막 잠에서 깨어 베란다에 앉아 작은 정원의 핏노란 국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와 흐엉이 다가와 각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아빠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어. 민 씨는 온화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가 묻기도 전에 하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나 희망재단, 밝은 미래를 위하여 라는 글귀가 새겨진 명판이 있었습니다. 흐엉이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아빠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아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자선재단이야. 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아이들, 그와 함께 온갖 고생을 겪은 아이들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이 없었을 거야. 이건 우리 아빠에게 감사하고 우리처럼 사랑받을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날 오후 하와 흐엉은 민 씨를 미나 희망재단이 설립된 시내 중심가의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밝은 조명 아래 계획표, 서류, 재단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의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와 민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 씨와 흐엉 씨에게서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이 재단은 설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민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센터를 떠난 후 하와 흐엉은 그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 외곽의 작은 땅에 멈춰 섰습니다. 흐엉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더 지을 거야. 나중에 이곳은 아빠 이름을 따서 지을 거야. 그 말에 민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큰 일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보다 더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미난이라는 작은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민 씨는 계단에 앉아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흐엉은 방금 시장에서 사온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고 하는 민 씨가 심은 화초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나무 사이로 퍼져나가 마치 행복의 노래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가족은 다시 찻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는 차를 따르고 흐엉은 과자를 집어들었고 민 씨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희생은 하와 흐엉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나 희망재단, 미난 어린이센터,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은 모두 사랑과 연민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민 씨는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사랑하는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민 씨, 흐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감동이 더해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